자, 자,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재호록 96번째 시간입니다. 290쪽이죠. 복림을 방문함. 다음 시간 그물을 방문함을 마지막으로 임재호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 2년 2018년 1월부터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 임재어록이 어록의 제왕이라 하거든요. 어록 가운데 가장 이제 뛰어난 어록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게 임재어록인데, 임재어록은 임재 스님이 어떤 그 스타일, 그 임재할이라고 이렇게 명명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 좀 과단성 있고 직선적이고 좀 뭔가 결단력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어록이거든요. 어렵지도 않아요. 말을 어렵게 쓰시지도 않고 이제 쉽게 쓰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성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좋아하는 이제 어록인데, 우리가 근 2년 이상을 이제 중간에 뭐 코로나 때문에 진행도 안 됐지만 2년 반 정도 임재어록을 이제 같이 공부를 해왔는데, 그 임재의 어떤 얼굴을 보셨습니까? 그간에 공부가 어떻게 많이 순일해지고 안목이 밝아지고 힘을 얻으셨습니까? 물론 이제 제 이 공부 모임이라는 것이 꼭 여러분들만을 위한 공부는 아니거든요. 저도 같이 이제 도반으로서 이렇게 참여하는 공부인데, 이런 어떤 교재를 이렇게 두고 같이 공부한다는 게 어떤 중심을 잡아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안목이 바른 분들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읽고 같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고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곁들여지면서 이 자리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어떤 공감의 시간, 공명의 시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부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선은 뭐 침묵이고 고요고 뭐 정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입장인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그게 밝혀지지 않으면 그런 게 우리가 매일 그 속에 있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고 자기의 본성이 이렇게 밝혀지는 여정에 반드시 법문이 필요하다. 설법이 필요하다. 우리가 기존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런 세계가 있는지도 몰랐고 분별 망상에 휩싸여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길이 있다라는 안내. 그래서 법문이라는 거는 법법자의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의 실상으로 안내하는 문이다 이거예요. 법문이. 그러니까 법문을 한다는 거는 안내의 역할인 거예요. 이 세계로 가이드, 안내하는 그런 역할인 것이고 또 이 안으로 들어와서 공명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법회를 열면서 시간 횟수가 이렇게 누적되고 이렇게 해가 지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는 뭐 내가 누군가한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이 자리에서 같이 공명하는 시간이구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꾸 분별망상에 휩쓸릴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놓여 있고 옛날 습관대로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시간만큼은 그런 거 다 잊고 그런 세속적인 어떤 추구나 어떤 꺼리끼는 것들이나 이거 다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그런 거에 대한 염두도 없고 지금 일어나는 분별심에 대한 어떤 사로잡힘도 없이 오로지 그냥 너나 없이 한 자리에서 공명하는 시간. 그게 익숙해질수록 힘을 얻고 힘을 얻으면서 이게 선정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우리는 시끄럽게 말을 한다 하지만 이게 선정 공부예요. 여기서 같이 이 자리에서 같이 힘을 얻고 공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가 중요하다는 게 그거거든요. 이게 같이 참여하면 마치 같은 어떤 이 법의 장 안에 들어온 듯한 너나 없이 분리 없이 이물감 없이 하나에서 이제 움직이는 듯한 그런 힘을 얻고 그런 식의 어떤 밝아짐이 있는데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대상화해서 이걸 보게 되면 자기 생각이 딱 끼어들어가지고 자꾸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강한 습관대로 우리가 지식을 얻을 때의 어떤 그런 습관대로 자꾸 이해하려 하고 공명하고 다 어떤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그냥 마음자리에서 같이 울리는 건데 자꾸 이해를 하려 하고 알아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법의 문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문 밖에서 자꾸 헤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참여하시는 게 공부를 하는 진짜 간절히 공부를 원하는 사람, 순수하게 공부에 뜻을 두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고 단지 그냥 이런 공부가 있나? 취미 삼아, 교양 삼아 하는 분들은 그분들은 좀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근데 진짜 불법 공부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자기 삶이 법과 하나가 되는 공부거든요. 그거는 대상화해서 불법을 대상화해서 알아서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뭔가가 이 마음자리가 드러나고 모든 것이 이 일이구나라는 그 정견이 생기면 그 정견을 바탕으로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분별 망상하는 그 마음이 싹 녹아내려 버려야 돼요. 근데 자꾸 그 분별 망상하는 그런 습관이나 그런 메커니즘으로 법문을 듣고 이해를 하면은 오히려 망상심만 더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법회라는 것은 뭐냐? 이 진리와의 하나가 되는 어떤 시간인 것이고 익숙해지는 것이고 힘을 얻는 거다. 그래서 딱히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이 경험, 지금 이 경험은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듣는 경험이 아니에요. 이 경험은 여러분도 따로 없고 저도 따로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없으면 저는 없어요, 여기에.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이해를 한다면 이 자리에 참여해서 법문을 듣는다라는 구조로 이거를 설명을 하는데 진짜 이 경험은 여러분도 따로 없고 저도 따로 없어요. 진짜 이 경험. 만약에 제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그렇죠? 여러분의 경험이 불가능하고 여러분이 없으면 이 경험이 불가능해요. 그럼 뭐냐? 내가 여러분한테 법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법문을 듣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통으로 주객이 분리 없이 어떤 설명 없이 통으로 드러나는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늘 우리는 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 자꾸 생각이 끼어들어요. 생각이 끼어들어서 자꾸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아, 내가 법문을 듣고 있다.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
진짜 법문, 진짜 그래서 이걸 문 없는 문이라고 하는데 분별이 끼어들으면 문이 생겨버려요. 이게 나눠버리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생기거든요. 근데 이 분별이 없으면 들고 나고가 없어요. 그래서 문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게 칸막이가 없는데 무슨 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자꾸 분별 망상으로 주객을 나누고 뭔가 뭐 행위를 설명하고 그러면서 자꾸 그 문을 만들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걸 내려놓아 버리면 원래 문이 없었다 이거예요. 통으로 하나예요. 이 전체성인 경험이 늘 하나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경험을 늘 하고 있으면서도 자꾸 이 상황이 분리감처럼 다가오는 거는 우리가 뭐 밥을 먹는다고 치면은 그 음식을 이렇게 요리해 보시면 알잖아요. 갑자기 막 맛있게 밥을 먹다가 흰쌀밥을 먹다가 갑자기 뭐가 딱 이물감이 생겨. 돌멩이가 딱 씹힌다거나. 그렇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이 법의 맛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순수한 밥맛이라면 사견이 들어가면 그 이물감이에요. 불편함. 뭔가 딱 씹히는 거야. 그럼 뭐야? 에이 하면서 다 뱉어내잖아요. 근데 이 분별 망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뭐 돌을 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고 이게 분리감이 강하게 남아있거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분리감. 근데 어느 순간 이게 탁 다가오면 조금씩 이 밥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어떤 이물감이 아닌 밥맛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이물감이 원래는 밥의 맛이었어. 근데 자꾸 자기는 따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여겨지고 있었는데 그 다른 것처럼 만들었던 게 뭐냐? 분별 망상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있고 남이 있고 세상이 있고 거기서 우리가 뭔가를 경험한다는 해석을 쫙 빼버리면 우리가 그 있잖아요. 영화도 보면은 아무런 소리가 해설이 없고 나레이션이 없고 그냥 통으로 뭔가 화면에 싹 움직이는 현상만 뜨면은 그냥 통으로 경험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자연을 보더라도 그냥 해석이 없이 그냥 그거와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 뭐 나레이션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야기가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자막이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막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식의 어떤 속삭임이나 나레이션이나 자막이 싹 빠져버리는 경험이거든요. 그럼 이게 통으로 하나구나. 본래 분리가 없구나. 그게 어떤 특별한 순간이나 상황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순간.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이 순간, 아니면 길을 걷는 이 순간, 집에서 뭐 청소를 하는 이 순간,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는 이 순간, 아니면 뭐 그냥 막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불행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체성을 체험할 때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에 이 전체성을 체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뭐 바이런 케이티 같은 경우는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죽으려고 할 때 그 분별이 한번 탁 쉬어지면서 전체성을 체험하면서 확 새 삶을 살게 되거든요. 부활한 인생을 살게 되고 우리가 이 분별심이 힘을 못 쓰는 경우는 여러 가지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그냥 너무도 어떤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도 분별심이 작동이 안 되는데 분별심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상황, 분별심으로는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거두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분별이 멈추면서 이 생각이 탁 쉬어지면서 전체성이 확인이 되거든. 화두는 후자의 케이스예요. 극한으로 몰아넣을 때 생각이 쉬어지면서 전체성이 자각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쉬어라, 내려놓아라, 이완해라 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를 분별이 헤아리지 분별심에 막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쉬어진 상태에서 이것이 탁 자각이 되는 어떤 상황인 것이고 똑같은 건 뭐냐? 나뉘지 않은 이것이 탁 자각이 돼야 된다. 이건 설명도 아니고 어떤 소리도 아니고 특정한 어떤 모습도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소리로 들으려 하고 모습으로 보려 하고 생각으로 이해하려는 그 마음이 쉬워지면 본래 이랬다는 거예요. 본래 이것이다. 본래 하나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더라도 집에 가서 가만히 오늘은 참 그렇게 하나가 되기 딱 좋은 날이에요. 날씨도 좀 우중충하고 구름도 끼어 있고 뭐 특별하게 마음을 내서 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이런 날
이런 날에 딱 이렇게 창밖을 가만히 보면 앞동의 아파트나 중간에 서 있는 정원수나 그걸 바라보는 나가 하나인 듯한 생각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그 무심히 바라보는 이 상태에서 생각이 들어가면 내가 저 문밖 풍경을 본다라는 식으로 쪼개지겠지만 그걸 딱 내려놓고 무심히 차 한 잔이라도 하면서 딱 보면요. 분리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런 아주 좋은 날이에요. 명상하기 좋은 날. 근데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좋은 날이에요. 괴롭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탁 놓아버리면 본래 분리가 없는 하나인 거거든요. 또 날씨가 낡은 날도 명상하기 좋아요. 햇빛이 바짝바짝바짝 온 우주를 막 생기롭게 비추는 그 순간에 분리 없는 하나가 더 느껴지기도 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우리가 보통 의식의 차원에서 볼 때 그 아무런 어떤 사유나 아주 정밀한 사고나 분명한 계획이 없을 때 더 이렇게 자각이 돼요. 이렇게 마음이 어떤 특별한 어떤 의도가 없고 계획이 없고 아주 순수할 때, 어린아이와 같을 때, 그때 더 오히려 이것을 자각하기 쉽거든요. 아무런 의도 없이 무심히 나무를 바라볼 때. 그때 오히려 호련히 모든 게 이 하나의 일이구나라는 게 자각되기 오히려 쉽죠. 그래서 늘 사실 이런 것이고 지금 이 순간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지만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분리 없는 하나가 통으로 지금 경험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해석이 없으면 이게 통이에요. 통. 이 전체성이라 지금 이렇게 여기서 다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 이렇게 설법으로 이 자리를 맛보게 이끌기도 하고 아니면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정주하게 하기도 하고 손을 들어 보이면서 이 자리에 머물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익숙해지고 공명을 하고 힘을 얻고 그러면서 이 마음이 여기에 멈추면요. 여기 멈추면 저절로 보입니다. 이 공부는 자연스러운 공부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불교 공부라 하면 수행을 얘기하고 뭔가 어떤 의도성을 갖고 접근하는 시기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 욕망이 떨어져 나갔으면 여전히 욕망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대상경계는 있을 것이다. 그럼 대상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잘 봐야 된다. 그 대상경계가 사라지면 의식이 남아있을 것이다. 이거는 뭐야? 너무 그러니까 의도된 어떤 계획된 수행인 거예요. 근데 그 의도가 들어가면 그게 바로 욕구에 의도가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아무리 욕망이 떨어졌다 한들 아니면은 대상이 사라졌다 한들 의식만 남았다 한들 의식도 사라졌다 한들 이게 의도가 들어가 버리면 욕망의 세계인 거예요. 욕구의 세계인 것이고 욕구가 남아 있는 건데 그럼 아직 시작도 못한 거예요. 계획돼 있으면. 우리가 보통 의도된 수행과 자연스러운 어떤 공부의 차이점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체험을 강조하고 어떤 생각이나 사물이나 아니면 어떤 의도된 어떤 마음이 없는 이 본래 청정한 마음을 문득 체험해 보게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공부로 이끌기 위한 큰 어떤 출발점인 것이죠. 여러분도 여기에 스스로 이제 체험하신 분도 계시고 할 텐데 이전에 또 다른 방식으로 공부해 왔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지금 만약에 이 자리가 딱 드러나면은 이상하게 밖으로 대상으로 막 치달렸던 마음이 멈추는 듯한 변화가 올 거예요. 그냥 멈춰야지 해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문득 이 생각이나 아니면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의도가 물들지 않는 이 자리가 딱 드러나 보이면 스스로 멈추게 돼요. 안팎으로 추구했던 마음이 멈추게 돼요.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보기 싫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렇죠?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자꾸 보려고 알아차리려고 정신 차려서 보려고 해서 어거지로 보는 것이라면 이제는 안 보고 싶어도 보이는 거야. 자기 마음의 분별이. 자꾸 대상을 향해서 막 욕심을 내는 것,
그다음에 대상을 향해서 뭔가 추구를 하는 거, 얻으려는 그 마음들, 그다음에 또 뭐 가장 근원적인 거는 뭐냐면 그 추구의 방향이 다 자기를 향해 있다는 그 이기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포장은 잘해. 이게 다 남을 위한 행동이다 하지만 그 속을 뒤집어 보면 다 자기를 위한, 끝 도달점은 자기를 위한 행동이었다. 모든 동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별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달갑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봐야 돼요. 보고 넘어가야 되고, 사실은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보다 보면, 그러니까 대상으로 이렇게 향할 때는 너무도 분리가 극심한 상태죠. 대상으로 향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대상의 차별성이 드러나고 대상이 여러 가지로 존재하는 것처럼 드러나냐면 욕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따로 있다고 여기는 거거든요.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도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 이게 욕구는 언어와 같이 결부된다는 걸 알게 돼요. 욕구는. 아이가 말을 배워서 말을 잘한다는 건요, 상당히 분별이 증폭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우리는 뭐 2살 때부터 막 말 잘하는 아이가 있고 늦게까지 말을 못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말을 잘하는 아이는 머리가 똑똑한 아이예요. 분별을 아주 잘하고 있다는 얘기고, 말이 늦은 아이는 생각이 잘 분별이 많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욕망, 분별의식과 언어는 같이 들어갑니다. 그럼 아이가 세상을 분화돼서 알기 시작하면 막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명사 같은 것도 많이 알고, 명사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동사, 그다음 문장, 다양한 문장 표현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면 분별의식이 막 증폭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뭐냐? 분별의식이 증폭되고 언어가 많은 언어를 습득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다 모방에 의해서 시작하지만 다 얘기하잖아. 이거 연필이야. 그러면 연필 자꾸 자극을 주라 하잖아요. 그건 뭐냐? 자꾸 모방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인지가 생기는 거야. 아, 연필이구나. 처음에 뭐 엄마, 그다음 아빠. 처음에 엄마 아빠인지 몰라. 자꾸 반복하다 보면 엄마인 줄 알고 인지가 생기는 거예요. 식이 생기는 거야. 엄마라는 식, 아빠라는 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게 명사가 어떻게 돼? 동사가 되고 형용사가 되고 분화가 되면서 문장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럼 아이가 분별식이 막 발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세상은 아주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설명이 많을수록 복잡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는 게 많을수록. 그럼 뭐냐? 우리가 많이 안다는 거는 그만큼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이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뭐? 가래, 욕망, 알고 싶은 거야. 호기심이 좋은 것도 아니야, 사실은 알고 보면. 대상에 대한 분별 의식이 이게 증폭되고 있는 거, 관심이거든요. 호기심이라는 건 우리가 이거 모르다가 이게 뭐지? 이게 호기심이잖아요. 처음에는 모를 때는 호기심이고 이게 관심인데, 아, 이게 좌종이라는 거구나. 법회할 때 쓰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는 거구나 하라면 이 세계가, 좌종의 세계가 복잡하게 펼쳐집니다. 그럼 이거 너무도 구체적인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많을수록, 우리가 이 법에 밟지 않은 상태에서 아는 게 많을수록 번뇌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아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삶의 질의 입장에서는. 신경 쓸 게 꺼려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 대상을 부처님은 우리는 색이라고 얘기하는데, 부처님 뭐라고 얘기하면 꺼리낀다 이렇게 표현하고, 꺼리낀다 그걸 색이라고 표현해요. 색. 대상이 따로 있다. 꺼리낀다. 장애가 된다. 가로막힌다. 눈이 여기서 가로막힌다. 걸림돌이다. 장애다. 꺼리낀다. 색이다. 이거거든요. 이게 존재하는 것이 돼버리면 자꾸 턱턱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출발이 어떻게 되냐? 다 자기 마음의 인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인식. 마음에 일어나는 분별에서. 욕구는 어디서 나옵니까? 밖에서 나옵니까? 종이 욕구를 냅니까? 자기 마음이 내는 거잖아요. 마음이 내면 이게 존재화하는 과정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고 있던 것들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인지가 되고 이름이 붙여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붙으면서 너무도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장애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축적된 지식도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분별의식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서 대상사물이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지각이 되고 있고, 이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종이 되고 컵이 되고 사람이 되고 책이 되고 책상이 되고 뭐 법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별의식이 이제 우리가 지식이 많다는 건 마음속에 이렇게 저장된 지식이 많은 거예요. 경험과 지식이. 그걸 지금 그거 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럼 이게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닌데 순간적으로 강력한 구체적인 물건처럼 딱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물건은 어떻게 창조돼? 순간순간 이런 식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은 뭐라고? 불법에서 뭐 지금 이 순간 색수상 행식이 이 인식작용이 일어나면서 좌종이 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이 순간이지 어제부터 있던 게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만약에 이것이라는 사물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게 있겠느냐, 존재하겠느냐. 만약 지금 이 순간 이것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이게 존재하는 게 되겠느냐. 이거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이게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돼요.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거야. 거기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이게 이런 식으로 구체화돼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만약에 어떤 느낌이나 아니면 감각적인 어떤 경험적인 데이터가 없으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게 없는 거예요. 매 순간 이런 식으로 세상은 창조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세상이 창조되고 있다면 그게 과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건이겠냐요. 모든 것들은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인식의 결과의 어우러짐인데 지금 이 순간의 작용의 어우러짐인데 이게 어떻게 세계가 있는 것이고 물건이 있는 것이고 사람이 있는 것이고 뭐라고 있다고 할 만한 게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 현상에 밝은 거예요. 우리가 도의 밝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도의 어둡다 무명이라고 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 현상에 어두워서 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철석같이 믿는 게 바로 무명인 것이고 밝음이라는 건 지금 이것이 다 자기의 창조물이구나. 나의 경험의 소산이구나. 라는 거를 밝게 보는 것. 그럼 모든 것이 이 마음의 소산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별 의식의 어우러짐이면 그게 객관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있지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다 여러 가지 형태나 어떤 대상으로 드러나지만 이상하게 이게 뭔가 환상과 같은 일이라는 게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부처의 세계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경험상이지만 부처는 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밝게 보는 것이고 깨달은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다 조각조각 나가지고 따로따로 존재. 그래서 이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충돌하는 것이. 거기서 우리가 마음 여러 가지 욕구를 내서 대상을 인지하고 그거를 취착하는 그 마음 구조에 빠져 있으면 이제 어떤 식으로 번뇌가 일어나느냐. 이 드러나는 거는요.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 종이라고 하는 건요. 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의 정의가 뭐죠? 뭔가 치면 소리가 난다예요. 치면 소리가 난다가 종입니다. 그죠? 그러면 뭐냐? 만약에 이 컵도 쳐서 소리가 조금 쇳소리가 나면, 그러니까 쇳소리가 나면, 종은 새북종이니까 쇳소리가 나면, 쳐서 쇳소리가 나면 그게 종이라. 그럼 우리가 새로 된 컵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쳐서 쇳소리가 나면 거꾸로 매달거나 바로 놓으면 이거 충분히 종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쇠로 된 컵. 종의 개념은 뭐냐? 치면 쇳소리가 난다. 이게 범주거든요. 범주예요. 우리 이게 개념이라고, 고정관념. 종은 관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는 종이, 이거 뭐로 보이세요, 이거? 뭐로 보이세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이거 뭐로? 봐봐. 종지, 밥그릇, 국그릇, 술그릇, 물그릇.
아니면은 뭐 다른 식의 아이들의 장난감. 근데 우리는 이걸 뭘로 봐? 맨날 종으로 보는 거. 이거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마음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 종이 될 수도 있고 밥그릇이 될 수도 있고 술 좋아하시는 분 참 막걸리 한잔하기에 좋겠다. 그렇죠? 그렇죠? 보통 우리 일반인인 게 이런 거에 좀 문외한인 사람 있잖아. 이런 그 법구, 법구, 불구 이렇게 우리가 이게 법회나 이런 거 쓰는 도구에 문외하는 사람은 이게 뭐 밥그릇 해도 참 밥 공기 해도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평생 쓰면 이 사람은 이거 종이 아니에요. 종이라는 거는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개념이거든요. 어떤 의도로 보느냐에 따라 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의도가 먼저예요. 그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먼저가, 마음이 먼저라고. 그렇게 보면 그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밥상이 될 수도 있고 책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포커판이 될 수도 있고 화투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의도가 그것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종이라 그러면 그 의도가 들어. 난 종으로 사용할 거야. 근데 이거는 종이 아닙니다. 이 현상 세계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들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범부 중생이라고 하는 거, 이거 죽었다 깨나도 종이야 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종이야. 이게 고정관념에 탁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유연하지가 않고 자기 생각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외출했다 돌아오는데 아들이 이것을 밥을 퍼서 먹고 있거나 술을 마시고 있다면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신성한이 여기에다가 술을 담아서 먹고 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중생심이거든요. 자꾸 고정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계는 절대 머물러 있는 게 없다. 절대적인 상대성이다. 이거 절대적인 상대성.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 절대성이라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극히 상대적인 것이 절대성인 것이다. 정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이거든요. 공성이 절대성인 것이다 이거예요. 절대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상대성, 절대성 얘기하면 절대적인 마음이, 변함없는 마음이 따로 있고 상대적인 현상이 따로 있다고 여기는 것이 이법인 거예요. 절대성은 뭐냐? 절대적으로 상대적인 게 그게 절대성이가 바로 공성이 절대성인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 세계가 바로 절대성인 것이야. 텅 빈 것으로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닌 것으로서. 그게 바로 불이법인 거예요. 그 뭐냐? 불이법이 뭡니까? 이게 불이법입니다. 이것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정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게 바로 불이법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 세계, 이 세계의 본질이라는 거거든요. 이 세계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세계라고 여기는 건 뭐냐? 정신 아니면 물질이에요. 그렇죠? 정신 아니면 물질이라고. 그렇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게 몸 아니면 영혼이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또 뭐가 있습니까? 정신 세계 아니면 물질 세계 아닌가요? 몸이 나이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몸이 나가 아니면은 이게 몸은 무상하니까 영혼이 나일 거야. 그렇죠? 만약에 영혼이 나인 사람은 영혼이 영원하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죽으면 어디로 갈지가 궁금할 것이고, 몸은 자꾸 늙어가고 변해가고 이거 내가 아닌 것 같아. 그럼 만약에 나라는 게 있을 거야. 보통 사람은 영혼이 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죽으면 어디로 갈지가 상당히 궁금하고, 그래서 그 버전이 뭐냐? 천국이 나오고 지옥이 나오고 윤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 관심의 욕구에 의해서, 내가 영원히 살고 싶은 욕구에 의해서 내세를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욕구가 없으면 궁금하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윤회나 우리가 영생이나 아니면 내세 같은 경우는 영혼이 나라는 것을 딱 전제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몸과 영혼이 나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세계도 정신 아니면 물질입니다. 아니면 정신과 물질의 융합이거나, 그렇죠? 그럼 뭐냐?
우리가 나 자신을 제대로 알면, 제대로 깨달으면 세계를 깨달으는 거예요. 세계의 본질을.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의 의식 상태가 다 따로 있다고 여깁니다. 뭐 사람 따로 있고 동물 따로 있고 생물 따로 있고 무생물 따로 있고 하늘 따로 있고 땅 따로 있고 막 따로 있다고 여겨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정신과 육체가 혼재되어 있는 듯한 이 세계가 다 자기 마음에서 지금 자기가 분별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듯한 그런 식의 어떤 이해가 생기고, 그게 바로 지금 이 마음이다라는 자각이 일어나야 되지. 맨 처음에 물들지 않는 마음이 탁 자각이 되면 대상에 대한 어떤 각각의 존재감은 사라지지만 여전히 몸이 나인 듯한 느낌은 남아있어요. 몸이 나인 듯한 느낌은 남아요. 이원성. 그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공부, 이 대상 경계에서 해탈해 나가는 공부의 여정 중에 가장 어떤 큰 단계가 막 욕망에서 벗어나고, 몸에서 벗어나고, 사유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큰 범주를 보자면 그걸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욕망에서 벗어. 대상이 따로 있다고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욕망의 대상 많잖아요. 어떤 바깥 대상을 추구하는 거. 자기 밖의 대상을 추구하는 거. 그 추구의 의도는 분명하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 자기 안위를 위한 것들이에요. 자기가 영원히 사는데 도움이 되고, 자기 안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다음에 이 몸이 좋아하는 쪽으로 추구를 해요. 그런 느낌이거나. 뭘 추구합니까? 돈을 추구한다거나. 돈이 있으면 될 것 같아. 요즘은 돈이 최고니까. 돈만 있으면 최고의 의사도 만날 수 있고, 최고의 뭐 또 누릴 수 있고. 돈이 최고니까 돈을 많이 추구하기죠.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 세상이잖아요, 요즘은. 그 다음에 그게 관심 없는 사람 명예를 추구할 것이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권력을 추구할 것이고,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아의 확장. 권력이라는 건 자아의 확장이죠. 보통 사람은 자기 혼자만 통제하다가 이제는 권력이 많아지면 여러 사람을 통제하는 게 그 권력이잖아요. 에고의 확장. 그러다가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게 밖에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이렇게 창조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밖으로 향하던 시선이 멈추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를 보게 되는데 여전히 이런저런 자극적인 거, 감각적인 대상을 추구하지 않지만 여전히 나의 몸과 마음이라는 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라는, 욕망에선 벗어났지만 이것이 있다라는 존재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체험하면 이거는 뭔지 실감이 나고 알겠는데요. 여전히 몸이 따로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뭔가 밖으로 막 누구한테 막 밖을 향해서 치달리던 마음은 멈췄는데, 뭐 감각적인 걸 추구한다거나, 물론 그런 습관성은 남아 있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진 않지만 그런 경계가 나타나면 혹 할 수는 있어도 자기 두 손 두 발로 막 노력하면서 추구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경계가 딱 나타나면 자기도 모르게 훅 가는 그런 속는 건 있어도 적극적으로 찾지는 않죠. 속기는 해도. 그건 오래 안 간다고요. 근데 여전히 몸이 내가 있다라는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이게 꺼둘린다 하죠. 끄달리는 거예요. 끄달리는 거. 이게 꺼둘린다라는 건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꺼리낀다. 몸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아직 명확하게 법에 밟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난다는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뭐냐? 몸도 지각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몸도 이런 식으로 대상으로서 경험되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대상이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몸이 내가 아니라, 몸과 내가 떼어질 수 없는 하나인 게 아니라, 미세하지만, 처음에는 미세해서 못 봤지만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우리가 몸과 항상 경험 세계에서 함께 있기 때문에 몸과 동일시대에 있었지만 가만히 이 자리에 머무르다 보니까 그 미세하면서 순간적으로 동일시되고 이렇게 분별되는 의식이 보이는 거야. 아, 이 몸도 지각의 대상이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지각의 대상이구나. 대상이구나.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나와.
알매 대상이구나 이거예요. 우리 몸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대상으로서 경험하잖아. 보면서 경험하잖아. 냄새 맡으면서 경험하잖아요. 생각하면서 이게 나지 분별하면서 경험하잖아요. 몸도 대상.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몸도 대상이구나. 그럼 뭐가 남아요? 생각이 남아요. 몸이 사라진 자리에 몸은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가 어떤 뭔가가 있다라는 거는 공간이 있어야지 생겨요. 그러니까 존재와 공간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이 좌표처럼 그려지고 있어야 거기에 물건이 들어가요. 우리 어디 이삿짐 이사 갈 때 어디 집이 있어야지 들어가잖아요. 그 집을 만드는 게 시공간성이거든요. 그럼 물건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 공간의 장애가 있는 거예요. 공간의 장애는 나중에 떨어져요. 공간도 망상이라는 거는 나중에 떨어진다고. 몸이 여전히 나한테 있다면 몸이 들어앉은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존재라는 게 있다면 시간성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일시라는 건 내가 있다라는 건 동일시거든요.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늘 있다라는 동일시잖아요. 그거 아직 명확하게 못 본 거죠. 근데 뭔가 몸이라는 어떤 존재가 뭔가 대상이구나라는 걸 알면 이상하게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런 건 있어요. 근데 뭐냐? 몸이 빠진 자리에 공간이 남아있어요. 공간의식. 근데 공간도 공간이라 공간의식이죠.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저도 공부 과정에 그걸 경험했는데 이게 다 공간만 있네 하는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공간만 있구나. 이 몸이라는 거는 다 이게 의식의 대상인 것이고 무궁무진한 공간만 있구나. 우리가 경험되는 공간만 있구나라는 식의 뭔가 감흥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와요. 그래서 공간을 법이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와요. 이 공간성을. 근데 지나보면 이게 뭐냐? 공간이다라는 것도 분별이에요. 공간이 있구나. 공간성이 있구나라는 것도 의식이 발동하지 않으면 공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이제 물질감은 사라졌는데 속삭임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유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거. 공간만 남아있다. 아니면 식만 남아있다. 그것도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속삭임. 이게 바로 법상이라는 거예요. 법상. 사유가 남아있다. 그게 다 멸하는 게 이 공부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시간성 속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만약에 욕망이 있으면 욕망 이전에 물질감과 사유가 지금 같이 들어앉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물질감이 있다면 그걸 물질감을 받추는 사유가 들어앉아 있는 것이고, 물질감이 사라지면 거기 사유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세계는 거친 부분이 욕망, 물질, 사유인데 이게 한 덩어리로 지금 강력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중생세계다. 근데 공부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깨어나는 식의 전환이 오면은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할 수 없고 그냥 이게 다 망상이야. 다 소음이야. 그냥 다 소음이야. 다 소음. 이것이다 저것이다가 없어요. 이것이다가 저것이다가 없고 그냥 하다 보면 그런 게 다 사라지고 나면 아무 생각 없이 인연 따라 그냥 걸림 없이 장애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뭐 없어요. 그런 거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게 아주 실용적인 삶만 있는 거예요. 필요한 그때 인연 따라 필요한 삶. 극히 실용적인 삶만 있는 거예요. 이게 소음이 없어요. 소음. 이게 마음에 담아둘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 단계가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거꾸로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생각이 멈춰지고 몸이 멈춰지고 말고 생각이 끊어지고 나중에 몸이 멈춰지고. 근데 의식 구조상 그게 순간적으로 그런 건 있어요. 뭔가 뭐 이렇게 어떠한 특정한 생각이 먼저 떨어져 나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의식 구조가 거꾸로 오진 않죠. 특정한 생각이 우리 공부 과정하면 뭐 욕망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자질구레한 어떤 우리가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생각들도 막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빨리 찾아야겠다고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그냥 무심결에 공부를 하다가 그러니까 통을 본 거예요. 네. 근데 내가 통을 딱 봤을 때 느낀 게 세 가지가 들었거든요. 이거를 보려고
선임들이 장자부를 하진 않았을 거다. 네. 그죠? 바로 눈앞에 보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는 알지는 못했을 때 네. 안 했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아 있는 게 다 있는 거야. 이거는 잘못했지. 그렇게 생각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게 불교 공부를 하는 게 따지고 보면 욕망에 이끌려서 온 거거든요. 내가 잘 되려고 온 거예요. 왔는데 보고 나도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틀렸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멈추고 막 혼자서 이제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오니까 막 뒤죽박죽이 됐더라고요.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탁 하잖아요. 하면은 이게 또 허트루죽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얼식 세계를 보면은 하다가 생각이 먼저 꺼내죠. 왜냐하면 제가 참가할 때는 공적 시색은 알았는데 색적 시국은 도저히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게 이제 누가 막 설명하다가 이게 파도하고 물결을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 물결이 나타나는 게 물결이다. 그렇게 머리로 이해를 했는데 실감 못했거든요. 자꾸 걸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공적식 색은 내가 알겠는데 색적식 이게 그러니까 몸으로서 이게 나타나서 보이라는 게 이번에 알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내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 뭐고 그러니까 돼지가 소풍 갈 때 자기를 맞다는 거 있잖아요. 요게서 자꾸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드러나서 되더라고요. 이것도. 근데 여기서 속았죠. 멀리 바라봤을 때는 알겠는데 내가 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 오면서 보는 거예요. 그 자꾸 이원성이 생기더라고요. 이원성. 근데 요번에 그때 선생님한테 묻고 이제 몽대생도 묻고 그게 깨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면서 왜 말이 필요 없다니까. 모를 때는 구구절절 말이 필요한데 딱 알 때는 말이란 게 필요가 없다는 게 그렇게 들어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사유가 남는다 그거는 그런 지금의 어떤 생각이 떨어져 나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도 막 생각이 돌아가고 있거든. 그 생각이 어떤 한 생각이 떨어질 수는 있어도 전체 어떤 우리 의식 구조 속에 있는 그 어떤 이 세계, 우리가 중생 세계를 이루는 기반이 되는 사유는 아직도 견고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러면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게 여일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통 여기서 그 식밖에 없다. 보통 무한한 식이 끝이 없이 펼쳐져 있구나 하는 게 순간적인 어떤 체험이 아니라 늘 똑같은 삶이 1년이고 2년이고 지속됐냐고. 그러니까 그건 아직 사유가 남아 있는 것이지. 그 기반에, 저변에. 그게 공부하다 보면 이런 말이 소화가 되는 시점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제가 보기에는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이르다. 지금 공부 상태가. 왜냐하면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은요. 각각이 이해되고 소화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통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색즉시공은 소화가 되는데 공즉시색은 알겠는데 색즉시공이 안 된다. 그럼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고가 이게 안 돼. 이게 뭐냐면 저도 거기서 걸렸던 공부 과정 중에서 걸렸던 거거든요. 삼계 유심. 이건 알겠어.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계 유심 뒤에 무심 제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소화가 돼야지 앞에 게 소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뭐 색즉시공 하나는 되고 공즉시생 안 됐다 그러면 둘 다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쌍으로 같이 소화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거 이해지 그냥 이해. 이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나는 했다는데 그 따지고 보니까 이해로서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해를 한 거예요. 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두 개가 동시에 소화가 안 됐다 그러면 그거 잊어버리세요. 그건 생각이에요. 생각으로 짜맞춰서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요 그거예요. 그동안 공부한 거를 그냥 싹 다 얘기한 거거든요. 그동안 공부한 거를. 근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게 뭐 하루아침에 다 소화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조금이라도. 제가 말하려는 의지는
뭐가 조금이라도 염두에 둘 만한 게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식의 공부가 되면 어디 딴 세계에 가 있느냐.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거를 그럼 이겁니다 할 때 여러분이 제가 가장 쉽게 얘기하는 이거 죽비 아닙니다 얘기하거든요. 이거 죽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죽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죽비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 벌써 욕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욕망이. 그다음에 이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각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각 대상을 말하는 게 이게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죽비로 보이면 아직 완전히 분별에 떨어진 것이고 내가 이게 소리로 들리면 아직도 뭔가 대상이 있는 거예요. 지각 대상이, 감각의 대상. 그다음 이게 이거 하나구나. 이게 사유거든요. 이 자리야. 이거야. 이것도 사유입니다. 그렇죠? 이거야. 이 자리야. 마음이야. 본성이야. 본질풍광이 뭐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이거를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죽비로 듣고 어떤 사람이 소리로 듣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야 이렇게 듣는다고. 그거 아니란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다라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거지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하지 않은 사람. 뭔가 아름아름하게 뭐가 작동되는 게 있어요. 그게 싹 가셔야 된다고.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죽비라는 물건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의 대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유의 대상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거예요. 그게 이게 분명해지면 말 안 해도 분명하고 뭐 생각해도 분명하고 소리를 들어도 분명하고 걸어가도 분명해요. 제가 아까처럼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바로 지금 이거를 가르치려고. 이거 생각이 아닙니다. 사물이 아닙니다. 이거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 이름이 아닙니다. 어떠한 것도 해당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겁니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하면은 그냥 덮어놓고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으로 자꾸 받아들이는 거야. 종소리가 일어나는 이 자리, 그다음에 이거 아닙니다. 그 소음이에요. 소음, 속삭임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그냥 이거예요. 그게 이거면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뿐이라 이거죠. 이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게 초점이 맞아야 돼요. 초점이 맞는다. 명확해져야 돼요. 이게 명확해지면요, 이게 절대 뭐라는 느낌이 남아 있지가 않아요. 느낌이든 생각이든 뭐든 간에 그게 남아 있지가 않아요. 그냥 뭐가 뭔지 몰라요. 뭐가 뭔지 몰라요. 알려는 그 마음이 다 끊어져 버려요. 뭐가 뭔지 모르는 여기에서 이게 그냥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법에 대한 어떤 생각, 환상, 이런 거 다 사라져 버리는 그냥 일상생활만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종입니다 해도 종이 없고, 죽비입니다 해도 죽비가 없고, 소리를 들어도 소리가 없고.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그냥 텅 빈, 다 있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세계가 그냥 펼쳐져 있는 것이고, 이것이 늘 변함없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말을 어렵게 하나요? 어떻게 말할 어떤 방법, 알아들으시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이게 뭐랄까, 이렇게 분별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쉽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느껴보시라고, 같이 공감해 보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 서로 간에 이렇게 초점이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딱 맞아지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예. 자, 한번 그 다음에 교재 보겠습니다. 290. 10. 복림을 방문함. 임재가 복림 스님을 방문하니 복림 스님이 물었다. 물어볼 일이 있는데 되겠는가? 임재가 말했다. 왜 멀쩡한 살을 긁어 상처를 내려 하십니까? 복림이 말했다. 바다 위에 뜬 달은 맑아서 그림자도 없는데 논이는 물고기가 스스로 헤매는구나. 임재가 말했다.
바다 위에 달에 이미 그림자 없는데 논이는 물고기가 어찌 헤맬 수 있습니까? 복님이 말했다. 바람을 보고 물결이 일어남을 알고 물장난을 하면 종이배가 나부낀다. 임재가 말했다. 외로운 달이 홀로 비추니 강과 산이 고요하고 스스로 웃는 한 소리에 하늘과 땅이 놀란다. 복님이 말했다. 새치혈을 가지고 마음대로 천지를 비추어 이때에 알맞은 한마디를 한번 말해보게. 임재가 말했다. 길에서 검객을 만나면 칼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시인이 아니라면 시를 바치지 마라. 복님은 여기에서 그만두었는데 임재가 시를 지었다. 큰 길은 언제나 동일하니 동쪽으로든 서쪽으로든 마음대로 가거라. 부싯돌처럼 빨라도 미치지 못하고 번개불처럼 빨라도 통하지 못하리라. 위산이 앙산에게 물었다. 부싯불처럼 빨라도 미치지 못하고 번개불처럼 빨라도 통하지 못한다고 하니 예부터 성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는가? 앙산이 말했다. 스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산이 말했다. 말을 하기만 하면 전혀 진실한 뜻이 없네. 앙산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산이 물었다. 그럼 그대 생각은 어떤가? 앙산이 말했다. 공적으로는 바늘도 용납되지 않으나 사사롭게는 수레와 말도 지나갑니다. 이게 유명한 구절이 됐죠. 관불용침, 사통사마, 사통차마. 이게 선어록에서 이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공적으로는 바늘도 용납되지 않으나 사사롭게는 수레와 말도 지나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뭐 다른 얘기 하는 건 아니죠. 그죠? 다른 얘기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말한 그 어떤 이렇게 방편적으로 말한 의도가 있으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림 스님 앞에는 복림에 가다가 노파를 만나가지고 서로 한 번씩 선문답을 주고받는 장면이 있었고 이제 복림 스님이 계시네요. 복림 스님 안 계십니다. 노파는 말했는데 그러니까 선문답을 한 거죠. 그렇죠? 복림 스님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복림 스님 만나러 가는 과정에 복림 스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니까 노파가 복림 스님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자기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선문답이 오고 갔는데 복림 스님 만났습니다. 자, 임재가 복림 스님을 방문하니 복림 스님이 물었다. 물어볼 일이 있는데 되겠는가? 그러니까 물어볼 일이 있다. 뭘 물어보겠어요? 법을 물어보는 거지. 선문답을 하겠다는 거죠. 선문답에 노파가 등장 안 한대 그러네. 그 노파보다는 저기 거사님들 이런 분들이 더 많죠. 그 스님들이. 근데 노파들도 상당히 그 기지를 발휘했어요. 막 조주하고도 막 이렇게 뒤지지 않게 문답하고 그런 사람 많죠. 네. 할머니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이 선어록에는. 임재가 물어볼 일이 있는데 되겠는가 하니까 임재가 왜 멀쩡한 살을 긁어 상처를 내려 하십니까? 뭐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뭘 물어본다는 것이 분별인데 그냥 멀쩡한 살을 긁어 상처를 내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복님이 말했다. 바다 위에 뜬 달은 맑아서 그림자도 없는데 논이는 물고기가 스스로 헤매는 거. 그러니까 바다 위에 뜬 달은 이게 법을 말하는 거죠. 법에는 본래 그림자가 없다. 뭐 분리가 없다. 둘이 없다. 그런데 논이는 물고기가 스스로 자기가 거기에서 충분히 논일고 있는데 뭐가 달이 따로 있다고 아니 물이 따로 있다고 법이 따로 있다고 해서 헤매 다니는다 이거요. 임재가 뭐 여기 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기 방문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따로 있다고 여기니까 온 거 아니냐 여기까지. 본래 아무 일이 없고 둘이 없는데 뭐하러 왔냐 여기까지. 네 스스로 헤매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행각이라는 것을 하면서 그러니까 임재가 이거 말을 탁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 위에 달에 이미 그림자가 없는데 논이는 물고기 어찌 헤맬 수 있겠습니까? 본래 두 조각이 없는데 물고기가 어디 있으며 헤매는 일이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만약에
본래 둘이 없다라는 게 밝으면 이 하나의 안에서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니든 그게 둘이 되는 게 아니고 헤매다니는 게 아니다. 그죠? 우리가 둘이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림자 없이 원만하게 하나로 밝으면 그 안에서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니든 늘 하나인 것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바다 위에 달이 이미 그림자가 없으면 그림자 노름이라는 게 불가능하다. 헤매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림자 노름이 아니다. 이게 다 달 소식이다. 복님이 말했다. 바람을 보고 물결이 일어남을 알고 물장난을 하면 종이배가 나쁜다. 그거는 네 말이지. 진짜 그런 의도가 없으면 여기까지 왜 왔어? 이거. 그렇죠? 네 말만 그런 것이지. 만약에 네가 여기까지 온 걸 보면 벌써 바람이 있기 때문에 뭔가 분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물결이 일어난 게 아니냐. 그다음에 뭔가 마음에 따로 있다고 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로 드러난 게 아니냐. 그게 그런 파장으로 해서 물장난을 하면 종이배가 나부끼죠. 물장난 막 하면 옆에 있는 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면은 행동으로 나올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말로만 따로 없다고 그거 말로만 없는 것이 그러면 여기 올 이유가 없다 네가. 그러니까 네가 하는 걸 보면은 다 보인다 이거예요. 따로 보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임재가 그런 말을 듣고 외로운 달이 홀로 비추니 강과 산이 고요하고 스스로 웃는 한 소리에 하늘과 땅이 놀란다. 이 말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게 그 풍경을 얘기한 거예요. 외로운 달이 홀로 비치니 강과 산이 고요하고 둘이 없고 강과 산이 아무 일이 없고 고요하다는 건 멸했다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고 이거 하나 비추니까 강과 산이 고요하고 스스로 웃는 한 소리 하늘과 땅이 놀란다. 그러니까 자기 소식과 하늘과 땅의 소식이 나뉘어져 있지 않다. 자기가 그러니까 제일 막혔던 거 손이 올라가는 게 우주가 올라가는 것이다. 이 말이 막혔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요거 막히면은 이게 둘로 보는 거예요. 내 소식이 산과 하늘과 땅의 소식이 돼 버려야 돼요. 내 소식이 그게 분리가 없는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복님이 말했다. 새치혈을 가지고 마음대로 천지를 비추어 이때 알맞은 한마디를 한번 말해보게.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말해봐. 네? 혀를 갖고 뭐 여기에서 둘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한들 뭐가 문제가 돼? 한번 말해봐라 하니까 이제 임재가 길에서 검객을 만나면 칼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시인이 아니라면 시를 바치지 마라. 요 자리를 얘기한 건데 뭐냐? 우리가 그 있잖아요. 검객을 만나면 검객이 아닌 사람을 만나면 칼을 보여주지 말고 시인이 아닌 사람 만나면 시를 보여주지 말라는 거. 지음이 아니면 이게 헛수고다. 마찬가지로 그거죠. 도를 모르면 도 얘기하지 마라. 도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거는 이게 서로 지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진짜 음악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한테 아무리 훌륭한 음악을 틀어줘 본들 소음밖에 안 될 것이고 아무리 그러니까 훌륭한 검객이 진짜 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검을 보여주면 이게 검이 진가도 모를 뿐더러 이게 장난감으로 알 것이고 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리 훌륭한 시를 얘기해 준들 소음으로 들릴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인 것인데 이것도 사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길에서 검객을 만나면 칼을 보여. 이게 뭐랄까 선문답에서 한마디씩 하는 건데 너무 이 당대 사람들은 당나라 때 사람들은 너무 시적이라서 더 머리를 쓰게 만들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 가서 도 모르는 사람한테 도 얘기해봐야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해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만나면 진짜 이게 마음을 터놓고 즐겁게 진짜 어떤 법의 친구로서 이렇게 공감하고 교감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서로 이렇게 소리를 알아듣는 이런 시간이죠. 이게 서로 공명하는 게 그거거든요. 도를 알고 하는 분들이 오셨지 뭐 관심 없는 사람이 여기 오시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도 얘기를 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 복림은 여기에서 그만두었는데 임재가 시를 지었다. 큰 길은 언제나 동일하니 큰 길은 언제나 동일하니 큰 길은 언제나 동일하다. 큰 길은 언제 어디서나 다 똑같다. 언제 어디서나 똑같으니 이게 법을 말하는 겁니다. 동쪽으로든 서쪽으로든 마음대로 가거라. 뭐 동서남북 안 통하는 데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안목이 밝았을 때의 일인 것이고 만약에 안목이 밝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아르마리가 드러나면 부싯불처럼 빨라도 미치지 못한다. 생각으로 하려고 그래도 이거는 다가갈 수가 없고 번개불처럼 빨라도 통하지 못하리라. 이게 다 분별망상으로는 통하지도 못하고 미치지 못한다. 아무리 민첩하고 날카로운 분별망상일지라도 그걸로는 미치지도 못하고 하나가 될 수도 없고 그게 통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다 사라져 버리면 안 통한 데가 없는데 그것 갖고 통하려 하면은 아무리 솜씨가 좋아도 통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위산과 앙산의 대화거든요. 이게 위산과 앙산의 대화가 조금씩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당시에는 임재종보다는 위항종이 상당히 득세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임재어록을 쓸 때 이 후손들이 위산과 앙산도 뭔가 임재의 안목을 긍정하고 칭찬한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내용을 실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권위를 준 거죠. 위산이 앙산에게 물었다. 부싯불처럼 빨라도 미치지 못하고 번개불처럼 빨라도 통하지 못한다고 하니 예부터 성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리켰는가? 그러니까 분별 망상으로는 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성인들은 뭘 갖고 이걸 가리켰냐 이거요. 앙산이 말했다. 이게 반문하는 스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스님이 말을 하기만 하면 전혀 진실한 뜻이 없네. 그러니까 앞에 말하고 동의어예요. 말하기만 하면 전혀 진실한 뜻이 없네 나. 부싯불처럼 빨라도 미치지 못하고 번개불처럼 빨라도 통하지 못하리라. 이 말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말을 하기만 하면 이거 다 어긋난 것이다. 근데 여기서 스승보다 앙산이 더 안목이 더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산이 물었다. 그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하니까 앙산이 말했다. 공적으로는 바늘도 용납되지 않으나 사사롭게는 수레와 말도 지나갑니다. 이거는 어떠한 말도 통할 수가 없지만 이거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수레와 말이 지나가도 다 오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없지만 우리가 뭐라고 할 게 없어서 말을 닫아버리느냐 못 쓰느냐 아니다. 온갖 말을 하더라도 이게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다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말로 제도시킬 수 있다. 말을 방편으로 써서 충분히 제도시킬 수도 있다. 모든 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갖고도 인연에 맞게 쓰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이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할 게 없지만 뭐라고 할 게 없다고 해서 그거를 배제하거나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 하나 자기 마음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뭐를 갖다 쓴들 우주에 있는 뭐를 갖다 쓴들 뭐가 예외가 있겠고 잘못된 게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불이법. 이것이다 할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것이다 할 게 아무것도 없으면 못 쓸 물건이 없다 이거예요. 수레와 말도 지나간다라는 건 다 통과된다. 다 장애가 안 된다.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진짜 이게 밝아져야지 이 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입니다. 이게 딴 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 공적으로는 바늘 한 끗도 용납이 안 돼. 뭐다라고 점 찍을 만한 법이 없어요.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리면 무슨 말을 하든 장애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에선 표현하죠.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불이법을. 이게 창의적이죠. 창조적이죠. 요체만 밝으면 무슨 말이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늘 꽂을 땅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안 쓰느냐? 다 일상생활에 부족함 없이 다 쓰고 있다. 이것이다. 오늘은 상당히 이제 그야말로 대표적인 그 임재어록이 끝나면서 선문답의 어떤 전형을 보여준 듯한
있는데,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에 사실은 우리가 이 공부는 이렇게 보면은 이게 공적으로는 바늘도 용납되지 않으나 사적으로는 수레야 말도 지나간다는 그 안목은 사실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안목은. 근데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의 일이냐면 마음속에 담아둘 만한 한 물건도 없을 때까지가 공부거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다 이 가르침으로 이끄는 말은 부시는 말이에요. 이게 드러난 자리에서 삿된 것을 다 부시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아무 바늘 하나도 용납되지 않은 데까지, 완전히 용납되지 않은 데까지가 우리가 가르침으로 이끄는 말의 용도인 것이고, 그거 하고 나면 마음대로 말해도 상관없어. 그거는 이런 데서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쪽으로 안내하는 말들은 이 자리가 딱 자각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방팔방 다 부정하고 부수는 말들이 태반입니다. 마음속에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게. 그럼 비로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면 온 세상이 다 들어와요. 그때 돼서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현실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앙사는 완전히 밝은 경지를 얘기한 것이고, 위사는 공부인을 위해서 한 말이다, 이 말인 거예요. 말 한마디도 용납이 안 된다. 부싯돌, 뭐 어떤 번개불, 그런 아르마리 망상이 남아있으면 진짜 앙산이 말한 그런 경지를 스스로 맛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이거는 죽비도 아닙니다. 소리도 아닙니다. 이건 지각 대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다라는 아르마리 의식이 남아있으면 또 그것도 분별입니다. 이것이 다, 그래서 완전히 놓아버렸을 때 이거예요. 완전히. 그냥 이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라는 말도 없고, 여기에는 행위도 없고, 움직임도 없어요. 그래서 임재 스님이 이 선문답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이 아무것도 들러붙지 않은 이 자리, 이게 명확해지는 것. 이게 명확해지면 무엇이든 물들지 않고 우리가 자유자재로 걸림없이 쓸 수가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임재어록이 단순하지만 이런 식으로 안목이 드러나는 이런 선문답이 나오는 걸 보면 그래서 뛰어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쉽게 다가오지만 결코 이분의 안목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